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27편. 한국 민담 이야기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남녀의 노골적인 성에 관한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된 사회문화적인 양상이 빚어낸 표상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가장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야기 전반에 흐르는 은유적 묘사는 더욱 성적 사실에 입각한 사실주의적 표상입니다. 남녀의 성적 결합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쉽게 허용되는 일이 아니었으며 은밀하고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남녀의 성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살행위와 같은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견우직녀 이야기에서는 오작교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견우직녀의 남녀는 남녀 성기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작교는 까마귀 오자와 까치 작자를 사용하는데 혹자들은 까치가 아닌 참새 작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오작교는 남녀가 성교시에 교합하여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 성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털의 형상은 까마귀로 표현하였고 다리 난간인 교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며 그 색깔이 참새의 짙은 갈색으로 남성 성기 표면을 있는 그대로 상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남녀의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작품은 동서고금을 통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교 후의 남녀의 성기적 분리 상황을 견우직녀가 이별하며 흐르는 눈물이 은하수를 이루고 있다는 그 표현은 성교 후의 결과적 배설물들의 상황을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7월 7석이 되면 1년에 한 번만 만난다는 남녀의 성교행위는 성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 품위 등을 이보다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 중독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섹스 과항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성을 터부시해왔고 감추고 숨겨왔습니다. 그것이 시대적 흐름을 통해 개방되고 노출되며 개화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성의 주인으로서 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군상들은 성에 심각할 정도로 잠식당하고 잡아먹히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섹스 중독이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더 많은 섹스 광신자들을 양산하는 흐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발발이 사건, 성추행 등등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조정하고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스스로 성의 노예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문학, 예술, 시, 연극, 영화, 광고 등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작품이라는 미명하에. 성의 기능적인 궁극적 목적은 다음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룰 자식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섹스 문화는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닌 성의 부차적인 쾌락을 즐기려는 중독성의 그 심각성이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전도되었다는 거죠. 성은 어쩌면 마약을 능가하는 인류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존재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독신주의, 에이즈, 각종 포르노, 음란물 등은 이미 마약보다 위험한 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와 객이 전도된 오늘날 쾌락 일변도의 성문화는 결국 그 민족을 병들게 만들고 그 사회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천년의 왕국을 누렸던 대로마 제국의 멸망도 남녀 혼탕인 목욕문화에서 보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성에너지의 폭발로 자멸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디 그뿐이랴. 대몽고 제국의 멸망 역시 전국에 만연했던 성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라는 미묘하에 우리는 방종적 자살의 길로 서서히 치닫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은 개인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국가의 멸망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성에 관한 언급을 이 글에서 비교적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 서적이 상담자들의 손을 통해 읽히고 세상에 회자될 때 성을 금기시하며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위선적 성 도착증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민담의 우리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필자의 이런 이해와 태도관에 대해 엄청난 반기를 든다는 사실을 본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에 관한 이해는 어쩌면 이 책 전체를 통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통찰적, 직관적 시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견우성과 직녀성을 밤하늘에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견우직녀적 만남을 통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게 되었고 10달을 지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을 미진하게 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이전의 전생적 윤회, 사상적 언급은 다음 단원들에서 차츰 언급에 들어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하드웨어적인 눈에 보이는 육체의 탄생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가장 가치로운 일인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 아이에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조력하는 삶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국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한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임을 위한 게임, 경제를 위한 경제, 돈을 위한 돈, 권력을 위한 권력, 명예를 위한 명예, 담배, 알코올, 섹스, 게임 등의 중독을 위한 중독에 빠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 자체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현재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등록 기간은 1학기는 3월과 4월 중에 받고 있으며 2학기는 8월과 9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